안녕하세요. 베이시소프트 홍성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텍스트 캡처에서 한국형 지오이드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크랙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 캡처 한국형 지오이드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드론 업무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좌표계와 수직 기준인 지오이드의 정보를 간과하여 위치 오차 또는 오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첫 번째 주제로 컨텍스트 캡처 한국형 지오이드 적용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주제는 지상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고 RTK 드론만 활용하여 성과물을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머신러닝을 통한 크랙 탐지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해당 기능은 컨텍스트 캡처에 적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새로운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하여 두 번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 주제의 내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컨텍스트 캡처 한국형 지오이드 적용에 대하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텍스트 캡처에 한국형 지오이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서 좌표계와 지오이드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좌표계와 지오이드 개념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한 많기 때문에 좌표계는 무엇이고 지오이드는 뭔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념을 잡아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일반 좌표계라 하면 수평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지오이드는 수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 좌표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좌표계는 20가지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좌표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긴 어렵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면 직각 좌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직각 좌표계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점은 중부 원점일 것입니다. 중부 원점은 127도가 중심 경도, 38도가 중심 위도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입니다. 하지만 경도 127도, 위도 38도를 원점 0,0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역이 음수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쪽 방향으로 60만 미터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20만 미터의 오좌표를 주게 되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의 좌표가 양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좌표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점은 0,0은 여기 어디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모두 양의 수가 나오게끔 만들게 됩니다. 자, 다른 원점의 좌표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면 직각 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고 좌표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직각 좌표란 둥근 지구를 투영법으로 사용하여 평면으로 간주하고 지상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위치를 종축선 X, 횡축선 Y로 잡아 수평 좌표의 값으로 나타낸 것. 자, 좌표라 하면은 수평 좌표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좌표계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지오이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좌표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오이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좌표계와는 다르게 수직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좌표는 수평의 기준, 지오이드는 수직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 타원체도 수직의 기준이고 아직까지는 수직 기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혼돈이 오실 텐데요. 이번 페이지의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상단에 타원체고, 지오이드고, 정표고에 대한 개념 그림이 있고요. 하단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먼저 용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타원체, 지구의 모습을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모델. 많이들 알고 계시는 GRS80이나 WGS84와 같은 타원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오이드는 지구의 모습을 중력장 이론에 따라 물리학적으로 정의한 모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EGM96이나 KNGOD14, KNGOD18과 같은 감자와 같이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의 부정형 타원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KNGOD14, KNGOD18이 오늘의 주인공인 한국형 지오이드고 다른 말로 지오이드를 표현하자면 평균 해수면이라고 합니다. 자, 정표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오이드 면과 지표면 상의 측점 사이의 거리로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표고,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높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해발고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자,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다 라고 하면 정표고가 1950m로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 해수면 기준으로 1950m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높이는 정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을 보면서 지오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단의 그림은 다소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요 지구의 요 형상 있죠. 이 형상을 확대하면 요 모양인데 이 모양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뒷장에서 좀 더 좀 세밀하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육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타운체고, 지오이드고, 정표고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육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일 하단부에 지구 타원체가 있고요. 그 위에 평균 해수면이라고 불리우는 지오이드 면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육지 지면이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육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하단에 지구 타원체, 그 위에 지오이드, 그 위에 육지에 지면이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RTK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고정밀 3차원 지형을 생성해야 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릴 건 작업 시 지상 기준점을 입력하지 않고 작업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기준점 입력 시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유념하시고 예를 드시는 걸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RTK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되는 사진의 속성 값에는 위도, 경도, 고도 값이 입력이 될 텐데요. 이때 입력된 드론 사진의 고도 값은
지오이드면 기준이 아닌 지구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높이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구 타원체면 기준으로부터 드론이 날아다니는 높이까지를 고도값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높이 기준은 평균 해수면, 다시 말해서 지오이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되는 3차원 성과물은 지오이드면을 기준으로 한 성과물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드론 사진은 타원체면 기준의 높이값, 그로 인해 생성되는 3차원 성과물은 지오이드면 기준의 높이값을 사용하면 된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오이드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어떤 지오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십 센티미터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오이드 선택이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국가 위치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적화된 지오이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적화된 지오이드는 KN 지오이드 14 또는 KN 지오이드 18 지오이드를 권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지오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오차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KN 지오이드 14, KN 지오이드 18 지오이드를 컨텍스트 캡처라는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형 지오이드 KN 지오이드 14 또는 KN 지오이드 18을 컨텍스트 캡처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작된 동영상을 살펴보면서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컨텍스트 캡처 한국형 지오이드 입력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왜 한국형 지오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최초 컨텍스트 캡처를 설치하고 사용하시게 되면 KN 지오이드 14, KN 지오이드 18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오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도 수평 좌표기를 선택하고 수직 기준 지오이드에는 KN 지오이드 14, KN 지오이드 18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KN 지오이드 14, KN 지오이드 18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그 지오이드를 제가 여러분들이 컨텍스트 캡처에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변환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URL이 나오고 비밀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경로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2개의 지오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컨텍스트 캡처에 연결을 시켜주는 CSV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파일을 여기 보이시는 이 주소에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경로를 찾아가서. 자, 정상적으로 덮어씌우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복사가 다 완료가 됐으면 우리는 컨텍스트 캡처에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아까와 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열고 모델을 내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옵션 중에 아까와 같이 수평 기준 중부 좌표계를 선택을 하고 수직 기준인 지오이드를 선택을 했더니 우리가 입력한 KN 지오이드 14와 KN 지오이드 18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EPS 코드가 뭐 90 얼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값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형 지오이드인 KN-지오이드14와 전세계 통합 지오이드인 EGM96 지오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높이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3D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면 드론을 활용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지오이드인 KN-지오이드14와 전세계 통합 지오이드인 EGM96을 사용하여 3차원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모델은 RDK 드론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지상 기준점 없이 제작한 3차원 모델이며 전세계 통합 지오이드인 EGM96으로 고도를 측정하였을 경우와 한국형 지오이드 KN-지오이드14로 고도를 측정하였을 경우 높이차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같은 지점을 측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KN-지오이드14일 경우 26.624m로 측정되었고 EGM96 지오이드는 26.955로 측정됨에 따라 약 33cm의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국형 지오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정확한 결과인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한국형 지오이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한국형 지오이드를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보다 정확한 성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컨텍스트 캡처에서 한국형 지오이드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인사이트 머신러닝을 이용한 크랙 탐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기능은 컨텍스트 캡처에 포함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근 들어 4차 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러한 단어를 쉽게 듣게 되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상관관계는 우선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념이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먼저 입력하여 자동으로 탐지하고 예측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크랙이 있는 사진 100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부 사진에 대하여 크랙의 위치를 알려주고 비슷한 형태를 찾게끔 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크랙이 있는 사진 100장이 있다라고 하고 해당 사진에서 크랙이 있는 위치를 먼저 마킹을 하게 되겠죠. 일부 사진에 대해서 크랙이 있는 위치를 미리 알려주고 비슷한 형태를 찾게끔 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 분류의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하여 자동으로 탐지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을 예로 들자면 크랙이 있는 사진을 무작위로 보여주기만 하고 사진에 포함된 객체, 그러니까 크랙,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나무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분류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크랙을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딥러닝은 무감독 분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컨텍스트 캡처의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여 크랙을 한번 탐지해 볼 텐데요. 최종 추출된 결과부터 미리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왼쪽 그림과 같이 먼저 일반적인 3차원 모델을 생성을 하고 컨텍스트 캡처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오른쪽 사진의 3차원 모델과 같이 크랙이 2D 이미지 또는 3D 모델 상에 마킹이 되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하기 앞서서 컨텍스트 캡처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인지 할 수 없는 컴퓨터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요.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컨텍스트 캡처 세팅이라는 옵션 창으로 가셔서 컨텍스트 캡처 세팅이라는 옵션 창을 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 영역을 확인해 보시면 자신의 컴퓨터가 머신러닝이 가능한 컴퓨터인지 불가능한 컴퓨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컨텍스트 캡처 세팅 옵션 창에서 붉은색 영역을 확인하셔서 내 컴퓨터가 머신러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페이지 다음 장에서는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여 크랙 탐지를 작업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동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DSLR 카메라로 촬영된 62장의 사진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동영상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D 모델 제작이라고 하는 3D 모델을 제작하는 부분과 아노테이션 활용 분석이라고 하는 2D 이미지상의 크랙을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세그먼티드 메쉬 활용 분석으로 3D 모델의 크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샘플에 사용된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장의 지상에서 촬영한 DSLR 사진을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단계인 3차원 모델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사진을 입력하고 AT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 삼각 측량은 사진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찍혔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T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으면 완료 3D 3차원 형상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제작되어야 하는 3차원 모델이 제작되어야 하는 영역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넓지 않은 면으로 하나의 벽면 정도만 3차원 모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벽면 정도만 작업 영역으로 설정을 했고 모델을 내보내면 되겠죠. 자, 현재 보고 있는 과정은 모델을 내보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3차원 모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 Open with Context Capture 뷰어를 눌러서 3차원 모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벽면에 크랙이 다수 보이고 있죠. 이러한 크랙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차원 모델이 정상적으로 내보내졌다면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크랙을 탐지하게 되는데요. 먼저 2D 이미지상의 크랙을 표시하는 애노테이션 활용 분석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아까 제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크랙들을 일부 사진에 대해서 마킹을 해주고 그거와 유사한 크랙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이.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은 파일을 벤틀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경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컨텍스트 캡처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애노테이션 타입은 2D 세그멘트로 입력을 하시고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전체 폴더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크랙을 탐지하기 위한 학습 파일을 저희가 받았고요. 다른 자동차나 이런 다른 거를 추출하시고자 한다면 다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결론을 한번 보시면 2D 이미지 상에 정상적으로 크랙이 탐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차원 모델과 2D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3차원 모델에 크랙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크랙들이 2D 이미지 상에 표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그멘티드 메쉬 분석이라고 하는 3차원 모델의 크랙을 마킹해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은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애노테이션 타입을 세그멘티드 메쉬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오픈 위드 컨텍스트 캡처 뷰어를 눌러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2D 이미지가 아닌 3차원 모델의 크랙 위치가 마킹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컨텍스트 캡처의 그 인사이트 기능은 생성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100% 신뢰하고 크랙을 추출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들으신 자료 외에 많은 자료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베이시스 소프트 컨텍스트 캡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